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열정진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젊은 스타트업 CEO 그리고 그분이 만든 큐리어스라는 플랫폼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 박근필의 피플인사이트에 올라온 열정진 대표 인터뷰 녹취록이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20대 창업가가 왜 부모님 세대에 주목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큐리어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지, 그 핵심을 좀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CEO는 왜 인생 후반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네, 이 이야기는 그저 젊은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 이걸 넘어서요. 세대 간의 어떤 이해라던가 또 요즘 변화하는 직업관,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경험과 지식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장년층이라는 특정 시장이 갖는 잠재력이나 사회적 의미, 이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정진 대표, 본명은 사실 따로 있는데 이 활동명이 훨씬 익숙하죠. 현재 큐리어스 대표고요. 20대에 벌써 대한민국 국회 청년 스타트업 최우수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 열정진이라는 이름 참 독특하잖아요. 이게 이전 직장인 MKYU, 그러니까 김미경 대표님 회사에서 얻은 별명이래요. 회사 근처에 집까지 얻어가지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는 걸 보고 김미경 대표가 직접 열정이라는 호를 붙여줬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MKYU. 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 강사이신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죠. 특히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곳입니다. 열정진 대표의 초기 아이디어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한 배경이 될 것 같아요. 네, 2021년 4월에 MKU 입사해서 처음 맡았던 일이 디지털 튜터 사업 매니저였어요. 이게 50강이나 되는 강의를 서포트하고 또 1만 명이 넘게 가입한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초기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그 자격증을 딴 튜터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홈플러스 문화센터나 배달의 민족, 배민 아카데미, 카카오 같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게 기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 업무 중 하나가 전화 응대였는데 김미경 강사님 팬인 중장년층 사용자분들한테 정말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대요. 길게는 막 한두 시간씩 통화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때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요구를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는 디지털을 좀 더 배우고 싶다.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배운 이 디지털 기술로 강의를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끝없는 전화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업 I팀의 실마리를 딱 잡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매일 반복되는 그 고객 응대 속에서 같은 중장년층이라는 그룹 안에 배우고 싶은 욕구하고 가르치고 싶은 욕구라는 어떻게 보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간파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불만으로 넘겼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을 이분은 잠재적인 시장의 어떤 데이터로 본 거죠. 그리고 이게 평생학습이나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는 시점하고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연결할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 막 떠오르던 노코드 툴이 있잖아요. 코딩 없이도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걸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무려 150개가 넘는 툴을 직접 다 써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이걸 김미경 대표한테 직접 그러니까 피칭을 해서 뉴 비즈니스 팀이라는 별도 팀까지 꾸려가지고 개발을 시작합니다. 처음 이름은 첼토링이었다고 하네요. 챌린지랑 멘토링을 합쳐서.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기회만 본 건 아니었어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퇴직 후에 좀 우울해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이 겪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강한 개인적인 열망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람의 어려움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개인적 동기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MKYU에서 2년도 채 안 됐는데 승진 2번 하고 연봉 협상도 4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뭘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 이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죠. 비즈니스를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 좋은 도구로 본 겁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큰 결단은 아니죠. 리스크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 대신에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 단 하나에 집중했다고 해요. 어려움은 부딪히면서 배우면 되고 또 그 경험이 자신을 더 성장시킬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이 불확실성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창업 결정에 대해서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니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조차 야, 그거 너무 힘든 길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고 지인들도 대부분 말리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의외로 할머니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좀 재미있는 컨셉으로 시작했던 초기 강의 수강생들의 피드백. 아,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정보였다. 너무 고맙다 같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해요. 이 부분도 흥미롭네요. 가까운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강한 연결은 때로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만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용자 피드백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연결이 오히려 객관적인 검증이나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하고 실제 사용자나 시장의 반응 사이에서 좀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이제 창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공동 창업자 2명, 현재 기술 최고 책임자인 CTO 김대엽 씨하고 최고 운영 책임자인 COO 이다일 씨와 함께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당연히 월급은 가져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식비라도 아끼려고 그 일론 머스크 일화를 따라서 한 달 동안 매일 핫도그랑 오렌지 하나로 버티는 실험을 했답니다. 와. 정말요? 네, 진짜 쿠팡으로 주문해서 먹었다는데 12일 차에는 영양 부족으로 피부병, 그 색소성 양진이라고 하던데 그것까지 왔지만 결국 한 달을 채웠다고 해요. 한 달 식비 77,000원으로 생존 증명. 근데 이 극한 경험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경험이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확 줄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것보다 더 힘들 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 일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창업 후에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부족함, 예를 들면 능력의 한계라던가 소통 방식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크게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플랫폼이 바로 큐리어스입니다. 슬로건이 재밌어요. 인생 후반전의 즐거운 놀이터. 중장년층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서 수익을 만드는 강사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수강생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인 거죠. 인터뷰 중에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시대가 더 두렵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강의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 쉽게 월 1,000만 원 번다는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광고로 사람들을 막 모으지만 정작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거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좀 부족했다는 걸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 상대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 그러니까 매출원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교류나 어떤 진정한 가치 제공은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모습들, 그는 이게 교육의 본질을 좀 훼손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느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큐리어스는 신뢰와 후기, 이걸 핵심 가치로 삼는다고 해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어떤 진정한 가치 교환,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는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이 지점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게 바로 후기 시스템인데요. 보통은 강의별로 후기가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큐리어스는 후기가 강의가 아니라 강사, 즉 크리에이터 개인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사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후기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이게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수강생 입장에서는 특정 강사가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했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실제 사례로 글담 코치 줄리쌤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그냥 보통의 아줌마라고 소개했지만 큐리어스에서 글쓰기 강의를 열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죠. 맞아요. 이 후기 시스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강사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점. 자신의 이름으로 평가가 계속 누적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의질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투명한 후기 정보는 수강생들이 선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요. 셋째는 다른 강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단순 거래 중개 플랫폼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물론 앞으로 후기가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쌓이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그럼 큐리어스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재 주 사용층은 50대 전후 분들이지만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우고 싶거나 또는 자신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싶은 모든 분들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 경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을 넘어선 놀이터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도 큐리어스가 사람들의 두 번째 꿈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즐거운 놀이터 같은 환경으로 존재하길 바란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갤럽 강점 검사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나온 자신의 상위 강점들,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는 발상, 또 즉시 실현하는 행동, 최적의 경로를 찾는 전략, 상황을 주도하는 주도력 같은 키워드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활용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압축해보면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 해결 의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업무 속에서 시장에 숨겨진 니즈를 포착해내는 통찰력, 또 그 핫도그 실험으로 상징되는 스타트업의 극한 생존기와 그걸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온라인 지식시장의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인간다움의 추구, 마지막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플랫폼 설계, 특히 그 누적 후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당신의 관심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정진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젊은 창업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의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넘어서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또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연결될 때 어떻게 하면 그 인간다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가치 교환, 이걸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탐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